모스크바 외곽 평범한 흐르쇼프카 아파트의 창문은 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굳게 닫혀 있었다. 68세의 파벨 이바노비치는 6개월 전 평생을 바친 국영 공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소파와 한 몸이 된 지 오래였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의미 없는 소음과 벽시계의 단조로운 똑딱거림만이 그의 적막한 일상을 채웠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등 생동감 넘치는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모든 것이 파벨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한때 공장에 존경받는 부장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여러 사람이 움직였던 시절은 이제 아득한 과거의 편린일 뿐이었다. 지금의 그는 그저 시간의 흐름 속에 무기력하게 떠밀려가는 늙은이에 불과했다. 파벨, 또 소파에 붙어 있을 거예요? 해가 중천인데 당신도 이제 뭐라도 좀 해봐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사람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아내 안나 파블로브나의 잔소리가 파벨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 그리고 약간의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파벨은 못 들은 척 돌아누웠지만 안나의 말은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스스로도 보기 힘들 정도였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푸석푸석한 피부, 생기 없는 눈빛. 과거에 당당했던 파벨 이바노비치는 온데간데 없었다. 뭘 하라는 거야.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파벨은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자녀들은 이미 분가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가끔 하는 전화통화도 어색하기만 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느낌,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상실감이 매일같이 그를 짓눌렀다. 어느 날 저녁 안나가 식탁 위에 작은 전단지 하나를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것 봐요. 라스벳 문화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더군. 스마트폰 교실도 있고 뭐 사진반도 있고 당신도 이런 거라도 좀 다녀봐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100배 나을 테니. 파벨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전단지를 집어들었다. 라스벳, 새벽이라는 뜻의 문화센터 이름이 왠지 지금의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스마트폰? 젊은 애들이나 쓰는 물건 아닌가? 사진? 한때 취미로 필름 카메라를 만지작거린 적은 있지만 그게 다였다. 하지만 아내의 단호한 눈빛과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막연한 압박감에 그는 마지못해 전단지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며칠 후 파벨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라스벳 문화센터를 찾았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건물이었다. 로비에는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활기찬 분위기가 감돌았다. 파벨은 잔뜩 움츠러든 채 왕초보 스마트폰 활용반이라고 적힌 강의실 문을 열었다. 강의실 안은 이미 10대 명의 수강생들로 차 있었다. 대부분 파벨과 비슷한 나이대의 노인들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파벨이 잃어버린 지 오래된 호기심과 기대감이 엿보였다. 젊고 활기찬 스베틀라나 빅토로브나 강사가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파벨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슬그머니 앉았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스마트폰의 신세계를 탐험해 보실 텐데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마시고 잘 따라와 주세요. 스베틀라나 강사의 목소리는 명랑했지만 파벨의 귀에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다. 스마트폰 화면을 켜는 것부터 버벅대는 자신을 보며 그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주변 사람들은 더듬거리면서도 강사의 설명을 따라하려 애썼지만 파벨의 손가락은 자꾸만 엉뚱한 곳을 눌렀다. 역시 난 안 돼.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그는 조용히 일어나 강의실을 나가려 했다. 그때 스베틀라나 강사가 다가와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다시 해볼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사의 따뜻한 눈빛과 친절한 목소리에 파벨은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옆자리에 앉은 보리스 니콜라예비치라는 수강생도 이거 생각보다 복잡하구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며 말을 걸어왔다. 보리스 역시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것저것 눌러보는 모습이었다. 그날 수업의 과제는 멀리 사는 손주에게 스마트폰으로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파벨은 며칠 밤낮을 끙끙대며 스마트폰과 씨름했다. 글자 하나 입력하는데도 한참이 걸렸고 사진 한 장 첨부하는 것도 어려웠다. 몇 번이고 포기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손주의 얼굴과 스베틀라나 강사의 격려가 떠올랐다.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사랑하는 손자 안드류샤에게 할아버지가 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얼마 전 공원에서 찍은 비둘기 사진을 전송했을 때 파벨은 마치 큰 시험을 통과한 사람처럼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잠시 후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신기하다. 보고 싶어요. 라는 손주의 답장과 함께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 화면에 떴을 때 파벨의 눈가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텅 비었던 가슴 한구석에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것은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영상통화를 처음 성공했을 때 파벨은 화면 속에서 재롱을 부리는 손자의 모습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안나도 옆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당신도 이제 신세대 할아버지 다 됐네. 안나의 농담 섞인 칭찬에 파벨은 멋쩍게 웃었지만 싫지 않았다. 그는 조금씩 외모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덥수룩했던 수염을 깔끔하게 다듬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셔츠를 꺼내 입었다. 표정도 눈에 띄게 밝아졌다. 스마트폰 활용반에 재미를 붙인 파벨은 스베틀라나 강사의 추천으로 시니어 디지털 사진반에도 등록했다. 젊은 시절 제니트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풍경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낡은 필름 카메라 이후 처음 만져보는 디지털 카메라는 신기하면서도 낯설었다. 하지만 셔터를 누를 때의 그 짜릿한 감각은 여전했다. 사진반 활동으로 그는 모스크바의 익숙한 거리와 공원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햇살 좋은 날이면 카메라를 들고 집을 나섰다. 고리키 공원의 한가로운 풍경, 아르바트 거리의 활기찬 악사들, 시장 상인들의 꾸밈없는 표정. 그의 렌즈는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생생한 순간들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풍경 위주로 찍었지만 점차 사람들의 표정에 매료되었다. 웃는 아이, 생각에 잠긴 노인, 바쁘게 걸어가는 젊은이. 그는 그들의 삶의 한 조각을 사진 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사진반 동료들과 함께 가까운 콜로멘스코의 공원으로 출사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났다. 예전에 파벨이라면 먼저 말을 거는 일은 상상도 못했겠지만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했다.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듣는 것이 더 흥미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리스는 특히 좋은 말벗이 되어주었다. 함께 사진에 대해 토론하고 때로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소회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던 중 문화센터 게시판에서 라스벳 다차 공동체 텃밭 가꾸기 모임 안내문을 보게 되었다.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 다차에서 토마토와 오이를 따먹던 즐거운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망설임 없이 모임에 참여했다. 주말마다 회원들과 함께 모스크바 근교의 작은 다차밭으로 향했다. 딱딱하게 굳은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은 고되었지만 흙냄새를 맡고 맨손으로 흙을 만지는 동안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화로워졌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생명의 신비와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그곳에서 수확한 신선한 채소로 안나와 함께 소박한 저녁 식탁을 차리는 것은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옛 직장 동료들과의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을 때였다. 한때 그를 따르던 후배가 물었다. 파벨 이바노비치, 요즘 뭐하고 지내십니까? 듣자 하니 사진 찍으러 다니신다면서요? 참 한가하시겠습니다. 허허. 그 말에는 은근한 조롱과 무시가 섞여 있었다. 파벨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사진이냐, 집에서 손주나 돌보시지 하는 듯한 눈빛들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파벨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다들 나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닐까 하는 회의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애써 쌓아올린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의 뒤척임을 눈치챈 안나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파벨은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안나는 가만히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따뜻하게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여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아요. 당신이 즐거우면 된 거지. 요즘 당신 얼굴 보기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나는 지금의 당신이 훨씬 좋아요.
아내의 진심 어린 위로에 파벨은 코끝이 셔큰해졌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카메라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갈 무렵 라스벳 문화센터에서 우리 동네 이야기 사진전을 개최한다는 공고가 붙었다. 스베틀라나 강사는 파벨에게 꼭 출품해보라고 권했다. 파벨 이바노비치, 어르신 사진에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어요. 분명 좋은 반응을 얻을 거예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파벨은 망설였다. 자신의 사진을 여러 사람 앞에 내보인다는 것이 왠지 부끄럽고 두려웠다. 혹평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앞섰다. 게다가 어떤 사진을 내야 할지도 막막했다. 며칠 밤을 고민했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때 보리스가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초기 설정대로 긍정적 역할로. 파벨, 뭘 그렇게 고민하나? 자네 사진 실력이라면 충분히 좋은 작품 낼 수 있어. 이건 경쟁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 축제 아닌가. 즐기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게나. 보리스의 격려에 파벨은 조금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낮은 자존감이 그를 붙잡았다. 옛 동료들의 비웃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가 출품을 망설이는 동안 다른 수강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작품을 골라 제출하기 시작했다.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날 밤 파벨은 자신이 찍었던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다. 모스크바의 풍경, 거리의 사람들, 다차의 작은 꽃들, 그리고 손주 안드류샤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앞에서 그의 시선이 멈췄다. 햇살 아래 아이스크림을 잔뜩 묻히고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손자의 모습. 그 사진을 찍을 때 느꼈던 행복감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그래, 이거다. 파벨은 결심했다. 그는 손주의 사진을 골라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었다. 그리고 사진 밑에 작은 글씨로 제목을 적었다. 내 삶의 작은 행복.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사진 활동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사진전에 꼭 와달라고 초대했다. 아내 안나는 물론 아들과 며느리도 놀라면서도 기꺼이 오겠다고 약속했다. 드디어 우리 동네 이야기 사진전이 열리는 날. 라스벳 문화센터 1층 로비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파벨은 잔뜩 긴장한 채 아내와 함께 전시장에 들어섰다. 벽에는 수강생들의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다. 저마다의 시선으로 담아낸 동네의 풍경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펼쳐졌다. 파벨의 사진은 창가 쪽, 햇살이 잘 드는 곳에 걸려 있었다. 그의 사진 앞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감상하고 있었다. 잠시 후 아들 레웨와 손주 안드류샤가 도착했다. 안드류샤는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고는 탄성을 질렀다. 와, 할아버지, 이거 나잖아. 내가 이렇게 웃고 있었네. 손주는 할아버지의 작품 앞에서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파벨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들과 며느리도 아버님, 정말 멋진 사진이에요. 감동적인데요. 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잠시 후 스베틀라나 강사가 마이크를 잡고 사진전 개회를 알렸다. 그리고 몇몇 출품자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해 짧게 설명하는 시간을 주었다. 파벨의 이름이 불리자 그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파벨 이바노비치입니다. 저는 정년 퇴직 후 제 삶은 마치 텅 빈 액자 같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그러다 우연히 이곳 라스벳 문화센터를 알게 되었고 스마트폰과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고 떨렸지만 점차 힘을 얻어갔다. 이 사진은 제 손자 안드류샤입니다. 이 아이의 웃음을 보면서 저는 제 삶에도 여전히 작은 행복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텅 비었던 액자에 조금씩 새로운 색깔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전시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파벨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내 안나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는
한때 파벨의 도전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던 옛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이 이는 듯했다. 그 순간 파벨은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얼매인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진전 이후 파벨은 문화센터의 인기 스타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과 훨씬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고 구부정했던 어깨도 조금씩 펴졌다. 옷차림도 예전보다 훨씬 깔끔하고 세련되어졌다. 그는 더 이상 부러움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삶을 즐기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라스벳 문화센터의 스마트폰 심화반과 사진반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주말이면 다차 텃밭을 가꾸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이제는 안나와 함께 모스크바 근교의 유서 깊은 도시인 수즈달이나 세르기예프 포사드로 당일행 계획을 세우기도 해 원본, 경제적 여유, 현명한 소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함께 웃는 시간은 그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파벨은 문화센터 게시판 앞에서 무언가를 한참 동안 망설이며 서 있는 한 은퇴한 남성을 보았다. 예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파벨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건넸다. 여기 프로그램들 괜찮은 것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많이 망설였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참 좋더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물어보십시오. 남자는